여름철이면 잔디를 보기 좋게 깎고 가꾸는 것이 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에겐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이 시간은 에덴 조경 송철규 씨 모시고 여름철 잔디 관리 요령과 함께 잔디 보수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 시간에 여름철 잔디 관리 요령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초록색 파릇파릇한 잔디는 보기에 너무나 예쁘고 기분까지 상쾌하게 만드는데요. 하지만 초록빛을 잃고 갑자기 이게 누렇게 변해가는 잔디를 보면은 마음까지 심란해지곤 하는데 잔디가 왜 이렇게 갑자기 누런색으로 변하게 됩니까? 예, 먼저 그 질문하신 내용 중에 이제 갑자기 변했다고 그러셨는데요. 네. 갑자기 변하는 상황은 아니고 네. 잔디는 이제 사람같이 말을 못하기 때문에 예. 이제 물이 부족할 경우에 대부분 잔디 색깔이 변합니다. 그다음 네. 두 번째는 물 부족 이외에 그 잔디도 이제 병충해에 시달리게 되는데 네. 그런 현상이 나타날 때 누런색으로 변했다가 또 이제 붉은색으로 변하고 하는 현상들이 잔디에는 종종 나타납니다. 예, 잔디가 이제 갑자기 노란색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전조 증상이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렇죠. 예.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요, 저는 그냥 잔디 관리 특별하게 하지는 않고요. 가끔 물 주고 생각나면, 그리고 이제 가끔 여름에 많이 자랐을 때 잔디를 깎아주는 것, 이제 그 정도만 하는데, 잔디 관리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 잔디 관리는 간단 명료하게 말씀드리면 네. 네 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해가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예. WWFM. 네. 다른 건 몰라도 이 부분은 이해를 하시고 암기를 하셔서 적용하시면 예. 아주 상당히 잔디 관리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네. 겁니다. 첫 번째 W는 이제 워터링, 이제 물을 정기적으로 주셔야 되고요. 네. 두 번째 W, 네. 이건 위딩, 제초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F 같은 경우는 이제 비료, 퍼릴라이징을 또 네. 정기적으로 해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M, 모잉, 잔디 네. 깎기. 그래서 이 네 가지 요소를 병행해서 잔디 관리를 하는데 활용하시면 네. 아주 말씀하신 대로 파릇파릇한 그런 그린색이 띄는 잔디를 항상 유지하실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그 네 가지 요소들 중에 뭐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잔디가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예, 참 잔디 관리 그런 면에서 이제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한 가지 요소라도 빠지면 잔디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실패하셨다고 봐도 아마 무리가 없으실 겁니다. 네, 그렇다면 죽은 잔디가 그 정원에 있는 경우에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야 할까요? 예, 그것도 참 좋은 질문이신데요. 죽은 잔디는 상식적으로 일단 반드시 제거를 해야 되고요. 네. 이유를 말씀드리면 일단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죽은 잔디에는 잔디의 그 죽은 부분에 잡초들이 날라와서 네. 잡초가 번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많이 형성해 주기 때문에 그 이후로도 없애 주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죽은 잔디로 인해서도 병충해가 오기가 쉽습니다. 네. 그런 이유로도 마찬가지 제거를 해 주셔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죽은 잔디로 인해 가지고 건강한 네. 잔디에 네. 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네. 결론을 말씀드리면 죽은 잔디는 반드시 제거해 주시는 게 잔디 관리하시는데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렇다면 잔디를 조금 더 이제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영양제를 먹듯이 잔디에도 비료를 뿌리게 되는데요. 그 비료는 어떤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비료의 구성 요소는 모든 화학 비료가 마찬가지다시피 잔디에 살포하는 비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비료는 제가 이제 여기 샘플이 있으니까 보고 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예. 어떤 종류의 비료를 사시든지 간에 이렇게 비료를 사시게 되면 이렇게 넘버가 항상 적혀 예. 있습니다. 아, 여기도 네, 보시면 넘버가요? 넘버가 여기 29, 2, 4 이런 네. 넘버가 있는데 예. 요 첫 번째 해당하는 요 넘버는 네. 이제 질소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질소요. 예, 네. 질소. 요 질소로 인해서 네. 요 성분이 크면 클수록 잔디 색이 푸릇푸릇하고 초록색을 띌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많이 감당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특별히 이제 봄이나 여름철에는 요 넘버가 높은 것을 쓰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질소 같은 경우에는 잎사귀 같은 것을 푸릇푸릇하게 만드는 그런 그렇죠. 역할을 하고 있는 예. 거네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네. 두 번째 넘버 2 같은 경우는 이제 성분을 말씀드리면 P, 네. 인의 성분을 띠는 네. 건데 요거는 이제 특별히 이 과일나무라든지 네. 그 꽃, 열매나 과일을 아주 풍성하게 원하실 때는 이 넘버가
많은 큰 부분을 쓰시면은 네. 효과적이라고 보실 예.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요 끝에 있는 넘버 4 같은 경우는 네. 영어로 표현되면 이제 K, 갈리라는 성분인데 네. 요 성분은 겨울을 나기 위한 이 네. 준비 작업을 하기 위해서 뿌리와 줄기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라고 보면 네.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네. NPK, 네. 질소인 갈리라는 성분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모든 화학 비료의 기본이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여름철에는 요 넘버가 크면 클수록 네. 여름철에 봄이나 여름에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 네. 서두에 말씀하셨다시피 네. 그런 푸릇푸릇하고 그린색이 띄는 잔디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이제 요 네. 넘버가 큰 거를 쓰시는 것이 예.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예, 할 수 그럼 있겠습니다. 넘버 같은 경우에 그 질소의 넘버가 가장 높은 넘버는 몇 정도가 되는 겁니까? 보통 29 정도면 아, 예. 가장 높은 넘버라고 보셔도 무방하실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비료를 쓰실 때는 저희가 21, 77. 네. 봄에는 보통 이제 그 종류의 비료를 많이 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다시피 요거는 이제 넘버 29 정도면 네. 여름철용 그렇죠. 비료다. 여름철용 비료로서는 가장 네. 큰 효과를 나타내신다고 보면은 이해하시면 네.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름철이니까는요, 비료를 구입을 하실 때는 앞부분에 29라고 써 있는 비료를 고르시면은요, 아주 적당한 선택 방법인 듯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비료를 구입을 했어요. 그 다음에 비료를 뿌리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뭐 이렇게 씨앗 뿌리듯이 휘휘 이렇게 뿌려지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예, 그것도 참 좋으신 질문인데요. 네. 제가 이 조경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케이스의 손님들을 많이 만나 뵈게 네. 됩니다. 특별히 이제 화단이라든지 예. 조그만 텃밭을 가꾸신 다음에 비료를 주시는 것은 네. 손으로 주셔도 가능하지만 예. 이 잔디에 비료를 주실 때는 반드시 이 잔디에 해당하는 비료를 쓰는 살포 기구가 있습니다. 기구가요. 그렇죠. 네. 그 기구를 이용해서 사용하셔야만 네. 이 잔디를 뿌리신 다음에도 최대 효과를 보실 수 있고 이제 네. 두 번째로는 이 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뿌리실 경우에 네. 일단 건강상이나 위생상 아무래도 네. 이게 화학 비료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받으실 수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이 손으로 뿌리게 되실 경우에 잔디가 뭉쳐서 떨어지기 때문에 네. 잔디가 타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잔디가 탄다는 말씀은 어떤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잔디가 일정 부분 과다하게 떨어지게 되면 예.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저희 사람으로 치면 소화불량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잔디가 네. 노랗게 변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네.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예. 비료 살포 기구를 사용하셔서 비료를 뿌려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네. 잔디를 건강하게 키우려고 비료를 뿌렸는데 갑자기 큰 양이 뚝 떨어지게 되면 누렇게 변하는 아주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시네요. 예. 예, 지금부터 이제 잔디 보수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잔디를 보수를 할 때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잔디 씨인데요. 잔디 씨의 종류 얼마나 됩니까? 예, 잔디 씨의 종류는 그 범위가 좀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예. 왜냐하면 특별히 캐나다는 사계절이 있다고는 하지만 네. 겨울을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예. 캐나다산 잔디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계신 그런 종류보다는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켄터키 블루그라스라는 네. 종류가 캐나다 특별히 온태리오 지역에 있는 잔디의 주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일일이 설명드리다 보면은 아마 이 잔디 씨를 고르시는데 별다른 네. 도움은 되지 않으리라는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사실 때는 그렇게 벌크로 돼서 종류별로 사시는 게 아니고 네. 대부분이 포장된 상태에 어떤 네. 용도로 사용하는가를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것이 더 네.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샘플을 몇 개 가져왔거든요. 예, 그렇다면 예. 이제 지금부터 잔디 씨를 고르는 요령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해 주세요. 예, 일단은 그 잔디를 가지고 계신 모든 주택들이 동일한 조건이 아니라는 것은 뭐 어떻게 보면 상식이죠. 네, 어떤 그렇죠. 집은 건물에 의해서나 나무에 의해서 네. 또는 여러 가지 그 주변 환경에 의해서 햇빛이 많이 노출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늘이 많이 진 데도 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상태의 그 잔디 씨를 고르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실 예. 수 있겠습니다. 여기 제가 이제 샘플링을 하나 설명을 해드리면요. 예. 모든 잔디 씨에는 네. 이렇게 그 앞면에 보면은 여기 보면 이 for sunny areas of lawns라는 이런 표현이 써 있는데요. 네. 예. 예, 그러네요. 예. 요거
요 용도는 이제 햇볕이 많이 드는 네. 그런 이 지형에 해당하는 잔디에 요 씨를 뿌리시면 되고요. 아, 예. 이 부분에 쓰여져 있는 걸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거의 모든 이 잔디 회사에서 나오는 상품들이 네. 가운데 부분에 네. 어떠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나를 반드시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아무거나 사시면은 실패를 보실 수도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집 잔디가 햇빛이 많이 노출되는 그런 상황이다 네. 판단이 드시면 이런 네. 써니에 해당하는 잔디 씨를 예. 사시면 되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반대 현상으로 이제 그늘이 많이 진 네. 지형에서 자라는 잔디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수하실 때는 이렇게 네. 쉐이디 에어리어라는 그런 잔디에 예. 잔디에 이런 마크가 예. 새겨져 있는 여기 걸 사시면 이렇게 되고요. full shaded라고 써 있네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제일 많이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게 이제 쉐이디 에어리어도 있고 그 써니 에어리어도 있지만 보통 뭐 햇볕이 어느 정도는 들고 그늘이 어느 정도는 드는 이제 그런 지형의 집이 네.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이제 여기 보시다시피 sun and shade mix라는 이런 종류 네. 아니면 다른 말로 all purpose라는 목적으로 아, 예. 그 사용되는 생산되어지는 그런 잔디 씨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목적용으로 이런 경우는 사용하시면 되고요. 예. 그래서 뭐 웬만큼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요 비료로 대부분이 요 잔디 씨로 해결이 되는 경우들이 네.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 다음에 잔디 씨를 뿌림으로 인해 가지고 요 잔디 씨에 해당하는 이 활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이 요즘 많이 나오는데요. 네. 잔디 씨 자체에 비료가 섞여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 네, 그래요. 예, 그래서 이런 것을 쓰시면 이제 네. 단기적으로 빠른 효과를 보실 수 있죠. 네.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이제 써 있는 것 같이 그라스 시드하고 네. 퍼틀라이저하고 이렇게 믹스가 되어 있는 예. 이런 시드가 생산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 가격은 네. 물론 이제 일반적인 씨보다는 조금 예, 비싼 조금 것이 좀 비싸고. 단점인데 예. 이렇게 쓰시면은 효과를 보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실 훨씬 겁니다. 더 편리하게 잔디를 키우고 관리까지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예. 특별히 이제 발화를 빨리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이해하시기가 아마 더 쉽지 않을까 합니다. 네. 그 밖에 잔디 씨를 뿌리신 다음에 네. 이렇게 믹스된 용도는 아니지만 이 잔디 씨에 해당하는 네. 이런 비료가 나와 있는 게 또 있습니다. 예. 이게 스타터 퍼릴라이저라 그래가지고 예. 잔디 씨를 뿌리신 다음에 네. 이것도 뭉치지 않게 예. 이렇게 조그마한 기구를 이용하셔서 예. 이렇게 뿌려주시면 네. 뭐 그냥 맨 잔디를 뿌리는 것보다는 좋은 그런 효과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겠네요. 그럼 그 이제 잔디 씨를 뿌리는 그 적기도 있습니까? 적기가 반드시 있는 것은 아닌데 네. 특별히 이제 상식적으로 저희들이 겨울에 잔디 씨를 뿌리지는 않죠. 네, 그렇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눴을 때 겨울을 제외한 가장 네. 좋은 시기는 뭐 누구나 다 알다시피 이제 봄에 봄에. 예, 뭐 네. 만물이 생동하는 그런 시즌인 봄에 잔디 씨를 뿌리면 가장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고요. 네. 또 여름에도 뿌리실 수는 물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여름이라고 이 죽은 잔디를 그냥 방치해둘 수는 없으니까. 네. 근데 이제 여름 같은 경우는 일이 많아지죠. 네. 잔디 씨를 뿌리고 아무래도 기온이 높으니까 그만한 양의 물을 또 많이 주셔야 되고. 네. 그래서 이제 시기적으로는 봄, 여름, 가을. 특별히 이제 가을 같은 경우는 잔디 씨를 뿌리고 발화하는 거는 별로 기대를 하시지 않는 것이 좋은 게 바로 네. 겨울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 그래서 겨울을 제외한 봄, 여름, 가을 네. 잔디 씨는 연중 뿌릴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잔디 씨를 저도 바로 얼마 전에 구입을 해서 그냥 대충 이렇게 쓱 뿌렸거든요. 그런데 잔디가 이제 듬성듬성 나 있는 곳에 뿌리면 좀 편하겠다 싶어서 이제 그렇게 뿌렸는데 어떻습니까? 예, 뭐 아주 좋으신 방법입니다. 잔디가 듬성듬성 난데 그냥 방치해두면 네.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그런 자리에는 이제 잡초가 다 자리를 잡아서 예. 나중에는 이제 잔디의 세력을 잃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잔디 씨가 듬성듬성한데 반드시 잔디 씨를 뿌려주셔야 되는데요. 네.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그냥 맨 땅에다 바로 뿌리시는 것보다는 네. 그런 듬성듬성한 부분을 갈퀴라든지 예. 기구를 이용해서 긁어주시고 네. 이제 가능하면 맨 땅이 나올 정도로 긁어주시면 아, 최고로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든용 소일이라든지 네. 아니면 이제 피트모스라고
저희가 이제 가든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좋은 흙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거를 살짝 덮어주시고 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용도의 잔디 씨를 손으로 뿌리시는 것보다는 여기 네. 또 제가 이제 샘플링으로 가져놨는데 이게 잔디 씨 뿌리는 기계인가요? 그렇죠. 예, 이런 뭐 비용은 얼마 안 합니다. 이게 네. 뭐 한 제가 알기로는 20불 미만인 네. 걸로 아는데 이런 걸 하나 구입하셔서 예. 많이 여기 보면은 예. 이 넘버도 있습니다. 잔디 예. 씨를 많이 살포할 경우에 이제 넘버를 조절을 하셔서 네. 잔디 씨를 여기 부으신 다음에 네. 요거를 이렇게 돌려주시면 예. 잔디 씨가 어떤 한 곳에 뭉치지 않고 네. 골고루 이렇게 살포되는 그런 효과를 최단으로 보실 수 있는 그런 기구입니다. 네. 이런 기구를 이용하시면 더 좋은 결과를 아마 보실 수 있겠죠. 예. 그렇다면 그 잔디 씨를 뿌린 후에 얼마 정도나 지나면 잔디의 그 푸른빛이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예, 그것도 참 좋은 질문이신데요. 네. 그 대답은 아주 안 올라올 수도 있고, 정말요? 예, 아니면은 빠르면은 일주일 뒤에도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주 안 올라온다는 경우는 네. 이게 잔디도 이게 생물이기 때문에 예. 이 잔디 씨를 뿌리신 다음에 지속적이고 많은 양의 물을 필요로 합니다. 근데 네. 이제 어떤 분들은 잔디 씨를 뿌리신 다음에 그냥 네. 방치해 두시는데 예. 그런 경우는 뭐 새도 와서 먹고 아니면은 뭐 자연적으로 그냥 잔디 씨가 말라서 죽고 네. 이제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얼마나 정성스럽게 자주 주시냐에 따라서 네. 7일에서 10일 정도면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한 10일 정도 지났는데 잔디가 돋아나지 않는다 그러면 다시 뿌려주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좋은 상품을 개발을 해서 네. 저희들이 소비자들이 이 잔디 씨를 싸서 뿌리는 경우들이 많지만 네. 뭐 개중에는 이제 잔디 씨 자체가 안 좋은 게 섞여 있을 수도 네. 있습니다. 뭐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지만 예. 그런 경우에 뭐 물을 아무리 줬는데도 잔디 네. 씨가 안 올라온다 하시면 과감히 포기하시고 네. 더 많은 양의 잔디를 그런 부분에다 직접 더 뿌려주시면은 바로바로 효과를 보실 수 네. 있겠습니다. 그런데 패치라고 써 있는데요. 이 상품은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 건가요? 예, 보통 이제 패치라 그러면은 여기 네. 그림에도 나와 있다시피 네. 잔디 씨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상품입니다. 근데 예. 이제 패치를 사용할 경우에는 보통 이제 집안에 애완동물을 키우실 경우 네. 이 잔디가 거의 그 애완동물의 배설물에 의해서 네. 특별히 이제 소변에 의해서 이 잔디가 타는 경향이 있는데 예. 그런 경우에 이런 패치를 사용하시면 일단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데미지 입은 부분을 칼이 뭐 삽이라든지 갈기 같은 네. 기구를 이용해서 긁어내신 다음에 저거를 살짝 덮어주시면 저거는 육안으로 식별이 되기 때문에 예. 바로바로 이제 잔디씨 같은 경우는 뿌려도 뭐 뿌린 순간은 알지만 뭐 한 며칠 지나면 어디 있는지조차도 예, 모르는 경우가 맞아요. 많은데 이제 저런 경우는 가격이 비싼 게 조금 흠이지만 네. 바로 육안으로 드러나고 또 잔디를 네.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안에 여러 가지 그 용도의 그 상품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네. 저걸 펫 데미지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잔디 병충해에 의해서 데미지를 입을 때도 사용하고 네. 또 이제 겨울이 지난 다음에 윈터 버닝이라고 해서 잔디도 타서 죽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렇게 이제 광범위한 부분이 아니고 부분적인 부분들을 사용하실 때는 저런 패치그라스를 사용하는 경향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잔디를 잘 관리를 하려면 물을 아주 부지런히 적당히 주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로 언제 이게 줘야 될까요? 물 주는 시기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뭐 대낮에 주면 안 된다는 소리를 들은 적은 있는데 그런가요? 예, 그것도 참 좋으신 질문인데요. 이 잔디 관리를 하는데 물을 주는 것이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한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물 주는 지금 시기에 대해서 아니면 물 주는 적당한 때에 대해서 네.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네. 물 주는 시기는 하루를 계산해서 이른 아침이나 네. 늦은 오후 그 두 타이밍이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네. 특별히 밤 늦은 시간에는 저희가 물을 가급적이면 안 주시면 좋은 것들이 그 네. 이유가 이제 밤에 물을 주게 되면은 일단 모든 생물이 사람이 밤에 잠으로 인해서 휴식을 취하듯이 네. 잔디도 휴식이 필요한데 거기다가 계속적으로 물을 공급해주면 네. 잔디도 이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네. 이 잔디에 질병이 올 수 있는 그런 원인을 제공해주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네. 이른 아침, 그것도 이제 물의 양도 뭐 자주 조금 주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네. 경우도 어떻게 보면 잔디한테 더 해로울 수 있기 때문에 잔디 물의 양도 정말 뭐 사이즈마다 다르지만
완전히 이 잔디가 뿌리까지 젖을 수 있을 정도의 네. 충분한 시간을 두고 예. 보통 뭐 45분에서 한 1시간 정도의 물을 일정 부분에 주면 예. 그렇게 주시게 되면 매일 주실 필요가 없이 네. 일주일에 뭐 한 3일이나 네. 4일 정도만 주셔도 네. 잔디는 충분히 그 물을 가지고 자기가 생장하는 데 커다란 도움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저는 가끔 이제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밤에요. 어제도 그랬거든요. 밤 9시에 물 뿌렸는데 그런 건 자제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죠. 그렇다면 예. 그 잡초가 있을 경우에는요. 어떻게 제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까? 예, 잡초 제거하는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참 골치 아파 하시는데요. 네. 지금 이제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그 잡초 제거는 과거에는 저희가 이제 케미칼, 네. 스프레이를 이용해서 하는 성향이 많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환경적인 문제, 플러스 또 이 정부에서 권고하는 여러 사항들이 그 인체에 또 미치는 악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예. 지금은 이제 어떤 잔디를 제초하는 기구들을 이용해서 네. 이제 제초하는 것들인데 제가 뭐 예.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지금 샘플을 가져왔거든요. 이게 제초를 할 때 쓰는 기구인가 봐요. 예, 맞습니다. 네. 보통 이제 손으로 그걸 뽑아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예. 그리고 이제 너무 힘들다 그러시는데 손으로 네. 뽑는 경우는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게 손으로 뽑을 경우 이게 무릎을 구부리고 앉아서 뽑으셔야 되는데 예. 일단 힘이 들고 물론 이런 기구를 이용해서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만 네. 모든 잡초들은 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더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네. 때문에 이제 이런 기구들은 요거 뭐 가격은 얼마 안 하거든요. 예. 이런 기구를 이용해서 예. 이제 특별히 그 잡초가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을 때 이제 네. 뿌리 부분에다 이걸 들고 파주면은 네. 이제 바로 이 잡초를 제초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네. 되겠고요. 예. 또 이제 이런 상품도 새로 나왔는데요. 예. 이제 잡초 중에서도 이제 저희들이 가장 많이 아는 종류가 이제 민들레 같은 경우들, 예. 그 덴들라인 종류들은 이 뿌리가 상당히 깊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기구를 이용하셔서 네. 쉽게 예. 하실 수 있는 기구이기 예. 때문에 이런 기구를 이용하셔가지고 네. 이 제초하는데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은 잡초 제거를 위해서 예전에는 뭐 제초제라든지 또 벌레 같은 걸 죽이기 위해서 살충제를 사용하기도 했었는데 이제 조만간 그런 것들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얼핏 하셨는데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예, 제초제에 관한 그 시조례가 이제 토론토 같은 경우는 완전히 통과가 돼서요. 네. 저희 같은 이 컨트랙터들, 예. 업자들은 조경업자에 해당하는 분들은 한 2년 전부터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일반 개인적인 주택 소유자들은 올 8월 31일까지 예. 이만 이제 사용이 국한되어 있습니다. 네. 9월 1일부터 사용하실 경우에는 예. 아마 한 벌금이 한 5,000불 정도 이상 큰 금액을 굉장히 내시는 큰 금액이네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모든 제초제를 이제 사두신 게 있을 때는 그 안에 다 사용하셔야 되는데 네. 이 토론토시, 리치먼드 미시사가 그런 이 지역별로 시정부가 이렇게 다 나름대로의 조례가 있기 때문에 네. 일단 그 사항은 이제 토론토에 해당하는 거고 예. 나머지 그런 시 정부들도 네. 이제 다 따라가는 추세니까 예. 가능하면 이런 기구들을 이용하시고 예. 이 제초제를 사용하시는 것을 예. 이제 9월 1일부터는 이제 자제하시는 게 좋지 네.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제초 기구들을 사용을 하는 거는 은근히 이제 시간도 많이 걸리게 되고 좀 많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혹시 기존에 쓰던 제초제의 뭐 대용품 같은 거는 없을까요? 예, 기존에 쓰던 제초제 대용품이 지금 이제 시중에 개발이 돼서 많이 나오고 네. 있는데 이제 첫 번째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그런 예, 그 인체에 오가닉이라 무해한, 그러죠. 네. 예, 그런 제품들이 현재는 조금씩 나오고 있지만 이제 단점은 이제 가격이 네. 일단 상당히 고가의 제품들이 있고 네. 이제 두 번째로는 그런 제품들이 이제 즉각 효과를 보기는 네. 좀 그런 단점들이 조금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그 제초제의 종류를 그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세요. 예. 제초제가 그러니까 잡초라는 게 네. 잔디에도 나오지만 그 특별히 이제 드라이베이가 벽돌, 인터락으로 되신 분들은 네. 그 사이에서도 잡초가 나오고 예. 또 그 워크웨이를 비롯해서 페리오 같은 데도 잡초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그런 사이사이에 나온 것은 잡초도 나오지만 잔디도 같이 나오고 예.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이제 네. 잘못된 오해를 통해서
멀쩡한 잔디를 많이 죽이시는 분들을 제가 경험상 네. 많이 보는데요. 제가 그래서 그 샘플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 킬렉스라는 상품이 있는데 자세히 읽어보시면 요 상품은 예. 잔디에 난 잡초만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요 약품은 잔디에다는 아무리 뿌려도 잔디는 데미지를 안 입고 네. 잔디에 속해 있는 잡초만 잡는 그런 잡초만. 역할을 하죠. 예. 그래서 요 부분은 이제 잔디용으로만 사용하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제가 알기로는 이제 두 회사의 제품이 주로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가져온 제품은 이제 와이프 아웃이라는 예. 이런 상품명이 있습니다. 요거는 네. 보면은 이 말 그대로 이제 다 쓸어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잡초도 예. 없애고 잔디도 없애고. 잔디도 없애고. 예.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잔디에다 뿌리시게 되면 멀쩡한 잔디도 다 죽이시는 결과가 네. 있습니다. 근데 이제 TV 광고에 이런 게 나오는데 네. 이제 제초제용으로만 나오는 그런 거를 이제 얼핏 보시고 이걸 사서 네. 잔디에다 많이 뿌리셔서 잔디가 이제 다 죽어서 저희 같은 회사에 컨택을 해서 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 네. 이제 의뢰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는데 요 밑에 보면은 반드시 써 있습니다. Pest Control Weed and Grass Killer라고. 네. 그러니까 요거는 잡초와 잔디를 일시에 다 죽일 수 있는 거기 네. 때문에 요 유념하셔서 요런 네. 거는 이제 파티오라든지 인터락, 네. 드라이브웨이 그런 이제 상황에서만 사용하셔야 된다는 걸 알려드리고 네. 특별히 이제 요 상표 외에 라운드업이라는 그런 네. 이름으로 나온 게 있는데 그것도 같은 용도로 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특별히 여름철에 잔디 깎는 그 요령 있습니까? 예, 잔디 깎는 요령이 있습니다. 네. 특별히 봄, 여름, 가을 잔디 깎는 이제 방법들이 조금씩 다른데요. 예.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여름철에 잔디를 깎으실 때는 네. 잔디 깎는 모든 기계가 예. 전기로 됐던 아니면 뭐 가스 파워로 사용하는 거든 간에 칼날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 칼날을 반드시 그 샤프닝을 해서 네. 날카로운 상태에서 잔디를 깎으시는 게 일단 좋고요. 예. 두 번째로는 잔디를 깎으실 때 여름철 잔디는 일반적인 잔디보다는 항상 길게 깎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한 6cm에서 8cm 정도의 높이로 네. 그 길이는 이제 그라운드에서부터 시작한 높이가 이제 되겠죠. 네. 그래서 보통 잔디 깎는 기계마다 이 하이트, 잔디 깎는 높이를 조절하는 그 단계가 있는데요. 예. 여기는 뭐 모든 머신의 단위가 인치로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통 3인치 정도 이상으로 깎아주시면 네. 6에서 8c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하시는데 별 지장은 없으실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잔디를 길게 깎으라고 그러니까 이제 거의 안 깎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잔디한테는 아주 안 좋습니다. 네. 자주 깎으시되 네. 잔디의 길이를 높게 깎으시는 게 잔디한테는 네. 가장 좋은 잔디 깎는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 뭐 잔디 관리 요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그 잔디 관리법에 대해 정리해 주세요. 예, 그럼 여태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간단히 정리를 하면 네.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WWFM, 네. 그러니까 잔디에 물 주기, 네. 그다음에 제초하기, 워터링, 위딩, 이제 퍼틸라이징, 모잉. 요 잔디 관리의 4대 요소라고 암기를 하셔서 네. 내가 뭐 하나라도 빠지면 잔디 관리에 실패하는구나 하는 그런 네. 인식을 가지시고 네. 이 잔디 관리를 하는데 적용하시면 네.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에덴조경 송철규 씨와 함께 잔디 관리 요령과 그리고 잔디 보수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